안녕하세요. 호인하는 동네요. 저커츠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블록체인과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NFT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블록체인과 디파이, NFT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할 코인들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코인들이 이제 뭐 디파이 관련 코인, NFT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NFT랑 디파이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들지는 않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이 블록체인은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소규모 데이터들이 사슬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대상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소규모 데이터의 사슬 형태, 이게 체인이란 말이고요. 이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거든요. 이 블록체인은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그 체인들이 나도 블록체인이 있고 너도 블록체인이 있고 뭐 친구도 블록체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를 의미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거래 기록을 서로 보여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주는 거고 옆 사람도 주고 이렇게 다 똑같이 줬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위조를 한다 해도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위조 자체가 안 되고 임의로 수정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구나 변경을 하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되니까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존의 이 전자화폐들은 그 거래를 이 중앙 서버에 거래를 기록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나 청와대에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 한쪽에만 있어서 기록을 쓰니까 거기에 있는 사서들만 이 기록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블록체인.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블록체인에는 조금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51% 어택이라는 단점이에요. 이 51% 어택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50%가 넘잖아요. 51%. 50대 50은 동점인데 51%가 되면 51%가 49%보다 더 많잖아요. 이때 이 51%의 블록체인을 가진 과반수의 노드가 거래 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100명이 있을 때 51%는 5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1명이 채굴을 한다. 그러면 51명이 49명보다 채굴량이 더 많으니까 51%가 단합을 하게 되면 채굴을 종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적인 문제로는 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 51명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3명이 51%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 내역이 조작이 가능한. 이 얘기는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작동 원리에 관한 블록체인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왜냐하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찬성 반대를 해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거나 단합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사토시가 말한 거는 공격이 가능한 주체가 있다 해도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 성공했다 해도 정치 공작이어야 가능하지만 이게 상당히 비경제적 행위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만약에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공격을 하게 돼봐야 어차피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공격을 한 사람도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51%로 공격할 정도면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1,051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정부 슈퍼컴퓨터로 동시 협력해도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 말고 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나 또는 블록체인 이 채도 거리 작은 아주 성숙하지 않은 초기 코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아직은.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너무 많은 다양한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조금 아직 없는 이런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췄죠. 근데 이제 채굴거랍이 작거나 성숙하지 않은 초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취약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알트코인 같은 거죠.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어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블록체인 기술처럼 모두에게 개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죠. 근데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는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몇 명만 이렇게 그런 운영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속도가 빠르죠. 왜냐면 모두가 하는 원리가 아니고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다는 건 그만큼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런 판단이라든지 결과를 내는 그런 거에 있어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리플이 조금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나중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 정부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인정을 할 것인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인정을 할 것일까 할 때 아마 이 금융권 쪽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조금 더 빨리 아마 제도권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퍼블릭 블록체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훨씬 프라이빗 블록체인보다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참여자가 누구이냐고 주체가 가지고 하려는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게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디파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블록체인과 이제 금융기관이 합쳐졌다. 그걸 이제 디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권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장점은 뭐가 있느냐? 이 탈중앙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나 금융기관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리고 환전이 필요 없어요. 지금 뒤축동화라고 해서 미국 달러를 저희가 많이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결국에 거기 갔을 때 베트남 돈이 필요 없어도 결국 우리가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달러를 베트남 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 원화를 가지고 가면 환전하기가 사실 힘든 그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환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 디파이 개념에 있을 때 이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디파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투명성. 이 얘기는 아까 말한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되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근성. 이 접근성은 누구나 쉽게 계좌를 성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안이 철저해서 더 좋은 거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해킹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대로 다 모두에게 노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더 편하죠. 그리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효율성, 우리가 좀 뭘 발급하거나 할 때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요.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 가면은 기다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인증하고 공인인증서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들죠. 그런 거를 되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좋아지죠. 5번.
합리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투명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고 하는 것 하기 때문에 은행원들을 더 적게 뽑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더 이렇게 은행을 많이 짓지 않았대요. 이렇기 때문에 제작 비용 절감, 뭐 광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도 간편하게 돼. 이런 장점이 있죠. 다만 단점은 보안이 취약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마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도 정말 보안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 이 디파이 개념,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직 제도권화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술에 있어서 그 소비자층이 아직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보안이 취약하다. 이거는 서서히 앞으로 나아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직 취약하다. 그리고 규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죠. 이건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아직 짓지를 않은 거죠. 근데 조만간 사람이 많아지고 되면 이 미래 산업에선 규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시스템을 공격하는 세력이 생길 때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 해킹이나 시스템 공격하는 것도 아까 51%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나중에 더 큰 틀로 인프라가 구축되게 됐을 때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다만 지금은 아직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게 이번 제한적인 유동성, 시장 공급 그치 않고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신규 유입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전 세계 인구가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단점은 자동으로 없어질 문제지만 아직은 우리가 제도권 그리고 미래 산업의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90년대에 인터넷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가 그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되고 보급화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컴퓨터로 공인인증서에서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컴퓨터로 다 이렇게 입금하고 우리가 컴퓨터로 플랫폼으로 하고 이런 게 다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충분히 우리가 다 이런 거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간 상태로 이 블록체인을 기술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들끼리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부의 이동을 막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부의 축적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NFT란 무엇인가?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이거는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을 말하.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이나 가상계약서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유적인 그런 장점은 막교환 불가능하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옆 사람거랑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또는 바꿀 이유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소보루빵, 상대방이 갖고 있는 크림빵이 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막교환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크림빵이고 너도 크림빵이어야 교환이 되는데 나는 크림빵이야. 근데 나는 크림빵이 초코 크림빵, 너는 딸기 크림빵. 이러면 또 가치가 딸기냐 초코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희소 가치랑 정매의 불이붙을 경우에 크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희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구입하려고 할수록 이제 정매가 붙을 때 과열이 돼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10,000원이 더 1,000,000원이 될 수, 1억이 될 수. 이걸 활용해서 세금은 감시할 수 있죠. 왜냐면 10,000원일 때 사서 1억일 때 팔게 되면 완전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1억일 때 1억의 가치에 있는 거를 10,000원에 미리 넘겨놓고 그 사람에게 1억에 팔게 해도 감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 같은 경우에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탈세하려거나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자산량도 자산이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가치가 낮을 때 사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자산 양도할 수 있고 자산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고요. 거품이 낄 수 있다. 투기적으로 갔을 때 거품 낄 수 있죠. 충분히. 10,000원이 넘게 1,000,000원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리스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아직 우리가 제도권 하에 되지 않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는 해킹, 취약하다. 이 해킹이라는 말은 51%의 공격 또는 이 작은 블록체인 안에서 있어서 어떤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조금 취약할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이건 채굴에 관한 건데 채굴을 했을 때 소모되는 뭐 석탄, 화석연료나 전기의 소모량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블록체인 그리고 디파이 그리고 NFT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알고 싶은 거는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디파이와 NFT에 관련된 코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거 영상 찍는데 새벽 4시네요. 다들 잘 주무시고 지금까지 코인하는 돈내영 정카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